안녕하세요. 오늘은 방 구하기 고생하지 마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고시원을 가려고 하시거나 고시원의 장단점이 궁금한 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제 생각과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고시원마다 다 달라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장점이에요. 첫 번째로 보증금이 없어요. 일반 원룸을 구할 땐 보증금이 필요해요. 보통 500만원 정도고 싸면 200만원 정도 하죠. 물론 더 싼 데도 있지만 일반적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무보증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거나 단기 임대밖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고시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증금이 없어도 되고 짧은 기간 살 수도 있죠. 단기간 살 때나 급할 때 큰 메리트가 있어요. 두 번째, 관리비가 없어요. 원룸에서 살 경우 관리비가 5만원, 가스 전기가 2, 3만원 정도 나와요. 만약 오피스텔에서 살면 더 많은 관리비가 나가고요. 근데 고시원은 물을 얼마나 쓰던 냉난방을 하던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더울 때나 추울 때 돈 걱정 안 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리비가 안 들어서 생활비 절약도 되고 말이죠. 세 번째로 식사가 무료로 가능해요. 무슨 소리냐면 요즘은 기본적으로 라면, 밥, 김치를 주는 고시원이 많아요. 거기다가 좋은 데는 국이랑 반찬도 나오는 것도 봤어요. 뭐 국이랑 반찬이 안 나오더라도 반찬 정도만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식비는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생활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최단 움직임으로 생활이 가능해요. 사이즈가 작은 방의 경우 뭐든지 내가 팔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있어요. 귀차니즘이 심하면 최적의 공간인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이 많아서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 살다 보면 사람을 보거나 사람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근데 고시원은 항상 사람이 많죠. 부엌을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세탁실을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사람 사는 것 같죠. 친해지면 같이 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쓰레기를 버리러 가지 않아도 돼요. 원룸에서 살면 추운 겨울에 손 시렵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더운 여름 땀 뻘뻘 흘리며 나가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시원 내에 따로 쓰레기를 내놓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버리면 관리해주는 분이 알아서 치워주세요. 일곱 번째, 청소가 간단해요. 일단 방이 좁은 만큼 5분도 안 걸려서 청소가 끝나요. 부엌이나 세탁하는 것도 밖에 있는데 여기는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청소를 해요. 화장실이 있는 방도 있는데 화장실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안전이 확실해요. 이건 여자분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간혹 남녀 같은 층을 쓰는 고시원이 있어요. 그럴 경우 여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무서워하는데 남녀 층 분리가 된 고시원도 많아요. 그리고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죠. 아홉 번째, 관리하는 분이 챙겨줘요. 수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챙겨주고 청소도 계속 해줘요. 살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끄럽거나 더러우면 관리하는 분에게 얘기하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가끔 아플 때 얘기하면 상비약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단점을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냉난방이 사용 불가. 정말 최악의 고시원이에요. 공용 환기구처럼 되어 있고 관리인들이 틀어야 할 정도의 날씨다 판단할 때만 틀어줘요. 저 같은 경우 16만원 고시원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딱 공용 냉난방이었어요. 냉난방 컨트롤을 관리실에서 조절해서 우리가 아무리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폭염에서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땀범벅으로 일어났어요. 냉난방은 무조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매일 라면, 밥, 김치만 먹게 돼요. 사실 반찬 사 먹는 것도 일이에요. 매번 시키기도 번거롭고 인터넷 주문 반찬은 복불복이라 안 먹는 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간편하게 고시원에 있는 라면, 밥, 김치만 먹는 거죠. 이런 경우 건강이 불균형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방이 너무 좁아요. 넓은 평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 데는 원룸만 하죠. 근데 정말 작은 데는 1평도 안 하는데 그 안에 침대, 책상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침대랑 책상이 겹쳐 있는데 뒤척거리다 보면 책상에 다리가 부딪혀요. 그리고 키도 아마 185 넘으면 쭈그려 자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좁아요. 네 번째, 방음이 정말 안 돼요. 그냥 바로 옆에서 자는 것 같아요. 옆방이 조용하면 좋은데 쌈마이웨이가 가끔 있어요. 하루 종일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계속 말하고 게임하면서 시끄럽게 말하고 아니면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살짝 거려도 벽을 전화통화 조용히 해도 문 한번 쾅 닫아도 너무 예민한 옆집이 있으면 정말 피곤해요. 5번째, 창문이 없으면 미칠 수 있어요. 고시원은 3개로 나눠요. 외부 창문 있는 방, 내부 창문 있는 방, 창문 없는 방. 일단 외부 창문이 있으면 쾌적해요. 공기순환이 된다는 게 정말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줘요. 그리고 내부 창문 있는 방도 나름 괜찮은데 상쾌한 공기가 들어온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어요. 가끔 누가 냄새 진한 요리하면 방으로 냄새가 들어오고 옆방 냄새도 들어오기도 해요. 깔끔하면 괜찮은데 정말 돼지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창이 낮게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방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곳은 피해야 해요. 대망의 창문 없는 방은 정말 사람의 삶의 질이 창문 하나로 많이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환기가 안 되면 방 공기가 엄청 탁하게 느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리고 덥고 추울 때 공기순환이 안 되면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돼요. 창문이 있어야 온도 조절이 수월하거든요. 6번째, 보안이 취약해요. CCTV가 있어도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절도하고 혹시라도 공용 냉장고를 쓰면 그 냉장고의 음식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세탁세제도 세탁실에 놓으면 다 가져다 쓰고 공동 샤워실이면 샤워도구도 훔쳐가겠죠. 그냥 군대 있을 때처럼 뭐든지 들고 다니고 방에 둬야 해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내 옷 중에 못 보던 팬티가 생기거나 비싼 옷들이 없어져요. 세상의 모든 도둑놈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7번째, 체력이 떨어져요. 방이 작으면 방에 있을 때 90% 이상의 생활은 침대에서 이루어져요. 이동해봐야 1m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 귀찮고 힘도 안 나고 그래요. 8번째, 사람에 엄청 치여서 짜증나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야 괜찮지만 오직 주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불편해요. 세탁할 때 기다려야 하고 요리할 때 기다려야 하고 화장실도 기다려야 하고 쓸데없이 친한 척 말 걸고 정말 피곤한 생활이에요. 9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진상들의 집합수예요. 너무 많아서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술 먹고 새벽에 소리 지르고 물건 부수는 사람, 방에 몰래 친구나 여친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 실연 당했는지 대성통곡하는 사람, 방에 쓰레기가 10cm 이상 쌓여 오징어 냄새가 내 방으로 넘어오게 하는 놈, 방에서 몰래 담배 펴서 내 방으로 연기 넘어오게 하는 놈 등 정말 놀라운 경험이 내 인생에 생겨요. 지루한 자신의 인생에 재밌는 얘기를 만들고 싶으면 가보는 것도 좋아요. 10번째, 관리자가 관심이 과해요. 필요한 것만 신경 쓰고 볼일 보면 되는데 감시하듯 뭐만 하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요. 뭐라고 하면 자식 같아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해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안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고시원의 장단점을 알아봤어요. 혹시 고시원을 알아보신다면 고시원 잘 고르시길 바래요.